지난해 12월 시작되어 올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6개월째. 그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현재의 생활방역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5개월간의 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도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DJ로 돌아온 모카입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슈슈, 라피, 꽁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왔고 이제 다른 분들도 못 본 지가 꽤 되었었는데 어떻게 다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먼저 라피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한 라피입니다. 저는 저희가 한 3, 4주 동안 이제 녹음을 안 했는데 그동안 저는 이제 새롭게 취업 준비생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7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지만 7인이가 되었어요. 네, 슈슈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일단 그동안 중간고사를 치렀고 지금도 사실 과제가 되게 많아서 과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친구들을 저희 집 근처로 많이 불러가지고 앞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누워있고 이렇게 집 근처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엄청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강의 듣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꽁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맨날 밤샘하고 있는 꽁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과제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일도 하려고 하니까는 사실 일이 줄기는 줄었어요. 아무래도 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줄었는데 그래도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과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밤샘하고 칩거하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돈은 돈 들어 나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네, 다들 비슷한가 보네요. 저도 밀린 인터넷 강의 계속 듣고 이제 근로장악 하는 거는 재택근무로 바뀌어서 거의 24시간 동안 서비스 노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조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당근 멤버들과 근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0년의 5개월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벌써 6월입니다. 올 상반기가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죠. 확실히 아니죠. 네, 지난 4월 28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0일간의 기록을 담은 글과 사진, 영상들이 업로드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차에 탄 아이들이 한 명씩 생일 축하해주는 언택트 생일 파티, 언택트 졸업식 등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 제가 어린 시절에 언택트 생일 파티를 했다면은 성인이 돼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코로나19 이번 사태를 만약에 책으로 기록한다면 어떤 장면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먼저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코로나 100일이 4월 28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 퇴근 시간 정도여서 사람이 좀 생각보다 많았고 근데 그때 무슨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손 잘 소독하시고 같이 이겨냅시다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날이 100일이어가지고 제가 마침 유튜브로 그 100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막 되게 감동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뭔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고 되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고 근데 오늘이 100일이고 방송이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갑자기 혼자 감동받은 거예요. 진짜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국민의식을 잘 발휘를 해서 같이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혼자 약간 눈물이 보여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나요. 역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여기도 적혀있지만 언택트 생일 파티 있잖아요. 저도 살짝 비슷한 걸 겪었는데 제가 5월 TMI이긴 하지만 5월 3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축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에 좀 많이 남았던 거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림 크루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저를 되게 많이 그려주셨어요. 생일날에 선물이랍시고 그것도 평소 선물이라고 아니 그런 아니, 잠깐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선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죄송해요. 그분들께 정말 아무튼 근데 평소보다 원래 이게 현실로 만날 수 있었으면 그냥 제 캐릭터만 그냥 그려서 주거나 아니면 그냥 감사 인사 아니 축하 인사만 할 텐데 그거를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 지금 몇 살인지 뭐 이런 거 뭐 특징이 뭔지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배경까지 완전 짠 하고 그려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만약에 기록할 수 있으면 그 사진들을 다 하나씩 박아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싶네요. 네, 저는 질문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상황들을 책으로 기록한다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새롭게 추세가 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즐겨 했던 거라서 혹시 판플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판플레이? 처음 들어봤어요. 판플레이가 좀 신조어인데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거나 놀거리가 있는 판을 찾는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친구들이랑도 온라인으로 소통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요소가 있는 콘텐츠에 뭐 자유롭게 반응하고 참여하면서 노는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혹시 그 이번에 2PM의 우리 집이 역주행을 했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다시 들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영상 보면은 웃긴 댓글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계속 보면서 집에서 막 깔깔대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접 댓글 놀이도 판플레이에 속한다고 해요. 댓글 보면 그럼 진짜 나도 모르게 펌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실 거는 저희가 또 인스타로 빙고판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 판플레이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가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 저도 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기록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고 한데 메르스랑 했을 때랑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막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리를 두자 막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한 거기서 얘기해줬던 것들을 열심히 잘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책으로 기록해서 이제 앞으로 전염병은 이런 팬데믹 형태로 더 많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책으로 만들어 본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도. 맞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저 살면서 우리 아마 살면서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기록이 남으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전염병이 나왔을 때 그 다음 전염병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을 하는 게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하냐면 저는 전공이 교육학과라서 그런지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엄청 혼선이 생기고 대체 교사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그래서 대면 강의를 실시했더니 또 확진자가 생기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약간 일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늘 온라인 수업에는 뭐를 했다. 뭐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걸 좀 자세하게 기록해 두면 나중에 교육 현장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지내던 일상생활과는 다른 생활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5개월이란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자신만의 잊지 못할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스크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긴 하는데 최근에 이거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봤던 건데 혹시 보셨나요? 유키즈 언더블록의 유재석 님이
그 화상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대구 의료원에 계시는 간호사분 인터뷰하면서 그 큰 자기, 작은 자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상 인터뷰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일단 유재석이 울었다는 게 너무 그냥 국민 MC가 울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는데 그 간호사분이 되게 담담하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큰 자기 유재석 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간호사분이 그때 약간 멈칫하면서 저는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유재석 씨 우시고 저도 울고 스태프 다 울고 뭐 그랬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게 아마 거의 그 간호업계에 계신 분들을 화상 인터뷰한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능에서는.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일도 그렇지만 이번에 캠페인 같은 걸 했었잖아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뭐 SNS에 게시를 하면은 의료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덕분에 챌린지. 맞아요. 덕분에 챌린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터 분이 계세요. 마블의 애니메이터 분인데 김라키 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그림으로 그거를 챌린지를 이어받아서 그림을 생방송으로 그렸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남녀노소 뭐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정말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 사태를 뭐라고 해야지? 코로나 사태에서 되게 감동. 감동.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런 소소한 것부터 해나가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엄청 감동을 느꼈고 저도 집에서 혼자 막 끄적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틱톡 있잖아요. 되게 짧은 영상을 올리는 그런 틱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더라고요. 챌린지를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손 씻는 거를 쉽게 알려주는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고 뭐 30초 이상 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분들도 그 틱톡 영상을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손 씻는 영상 보여주는 거 그것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영상을 또 하나 거기서 만들었는데 택배 기사님들이 또 이제 많이 수고를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을 위한 영상도 또 뭐 만들었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틱톡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영상 어플이고 그냥 재미를 위한 거고 뭔가 거기 취지가 원래 뭐 창의력을 키워주고 이런 거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다 의료진들 그리고 또 택배기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러니까 덕분에 챌린지도 그렇고 그 틱톡도 그렇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그 약간 사회적으로 다운된 분위기를 약간 끌어올리고 서로 응원하고 다독여주는 그런 게 너무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학생회도 하고 이제 새내기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로장학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입학식도 못했고 이제 학교 축제도 못했었는데 RA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느 프로그램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시간 강의로 이제 아이들에게 OT를 해주는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학교 설명해주고 이제 뭐 학교 축제 설명해주고 하고 나서 이제 그 1학년 학생 한 명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장문의 카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되도 않는 약간의 뿌듯함을 느꼈어서 근데 진짜 새내기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선배가 있다는 게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과 학생회를 하면서 홍보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팜플렛을 만드는 걸 했단 말이에요. 새내기들한테 아무래도 그 수강 신청이라도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딱히 만나서 뭔가 설명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진짜 그때는 날밤 새가지고 이제 새내기들을 위한 수강 신청 가이드북 이런 걸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배포를 했더니 이제 그 새내기만 있는 단톡방에서
거기는 회장님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새내기들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뿌듯하고.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모두 종식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뉴 노멀에 대해서 질문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본능은 술 파티를 외치고 있어요. 전 본가에 가고 싶네요. 본가는 멀리 있으니까. 오케이. 못 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 얼마 안 됐긴 했는데 응? 거기 그게 거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가고 싶은 이유가 제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그때도 거의 3달인가 4달인가 그쯤 만에 내려갔던 거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그래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가는데 근데 아무래도 서울역에 가기가 조심스럽잖아요. 뭔가 이동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계속 걱정하시고 제가 뭐 건강 상태가 정말 맨날 양호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본가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자취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오랜만에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 먹고 그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가족들 얼굴 보고. 그래서 빨리 가셨으면 좋겠네요. 눈물이 난다. 저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진짜 간단한 건데 사소한 건데 저는 이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너무 벗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초반에는 이렇게 코까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사람 많을 때는 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을 타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또 사소한 건데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싶더라고요. 진짜. 네, 지금도 싸강이 다들 그래도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도 처음 듣는 수업 교수님도 있는데 그 교수님 얼굴도 뵙고 싶고 그리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속으로 너무 반가울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 네, 그냥 사람.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코로나 끝나면은 좀 이제 동아리로 활동을 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신입 부원분들도 들어왔는데 뭐 뒤풀이도 못하고 MT도 못 가고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재밌는 MT를 좀 가고 싶습니다. MT 너무 가고 싶어요. 아까 술 파티. 저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원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못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즘은 이제 재개봉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영화들. 근데 그것도 이제 보기가 조금 가기가 조금 지금 조심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한 명쯤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본가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이제 다른 도시나 다른 지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가서 뭐 잠깐 바다를 본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생각해보면 다 소소한 것들인데. 그렇죠. 다 소소하고 뭐 사람과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활동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종류가 비슷한 것들. 자, 그럼 다시 본론 뉴 노멀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어떻게 운영될지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저도 약간 겁이 많은 편이라서 아무리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 전반적으로는 두려움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저희한테 처음 있던 일이고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끝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아직은 무섭기도 하고 이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청결도가 매우 올라갈 것 같고
또 사람을 저희가 많이 못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조금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두렵다 보니까 많이 안 만나는 게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소비 쪽으로 보면 언택트 소비도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소비를 시작한 것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 쪽으로는 이런 언택트식의 것들이 많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두 분은 이제 자취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이렇게 많이 그 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택배 같은 거 많이 시키시나요? 그 뭐 네. 쿠팡이나 뭐 그런 거? 네. 저는 사실 원래도 많이 시켰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꾸준히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자주 해서. 네, 저는 그래도 집 앞에 이마트, 대형마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장 보러 가면 이제 대형마트를 갔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대형마트 가기가 좀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쿠팡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쿠팡을 시키는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분께서는 뭐 일상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저는 제가 지금 대학생이 모두 대학생이지만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네. 이제 온라인 강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강의가 뭔가 조금 질이 안 좋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일반 강의와 똑같은 수준의 개념으로 온라인 강의를 여는 교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대학 수업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공감이 되는 얘기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는 뭔가 강의형 강의가 그러니까 교수자가 나와서 지식만 전달하는 교수자가 지식적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그런 강의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줌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뭐 다 같이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걸 봤을 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CSCL이라고 이제 컴퓨터 기반 협동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팀플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 그게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이게 협동적인 어떤 인지에 도움이 돼가지고 뭐 학생들에게 널리 배포할 수 있는 뭐 연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학교 관련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싸강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다 두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는 어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이 그렇게 크게 그 면적을 차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헉 했는데 먼 미래에는 정말 학교라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저는 지금도 불안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는 시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들 치팅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교수들한테 얘기를 해도 교수나 조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약간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은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사회나 뭐 많은 분들께서 선택점 패논패 ABCD 말고 패스 논패스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지만 대학들이나 뭐 기존 사회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조금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근데 선택적 패논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재량으로? 교수 재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면은 패논패로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ABCD처럼 다른 아이들과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ABCD에 조금 집착하는 대학 문화가 외국 대학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요즘 좀 심하죠. 그래서 아마도 1학기 성적평가가 끝나게 되면 이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대학들의 성적평가 방법도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비대면 강의 관련해서
똑같은 입장이고요. 제가 예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학교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말씀해주셨다시피 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환경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염병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환경이 오염될수록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사람들이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뭐 산림을 훼손하고 뭐 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 악화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결국에 피해가 뭐 전염병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에 공감을 많이 얻는 추세인 것 같아서 환경 보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 환경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예전에 조금 심했을 때 미세먼지 책임론이 대두됐잖아요. 네. 이 미세먼지의 책임은 과연 어느 국가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인가?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증명이 됐죠. 그죠? 누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네, 미세먼지나 이제 뭐 코로나19의 시발점이 어디였냐부터 해서 조금 많은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에 이야기에서 코로나19가 최고로 기록된다면 이라는 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열었으면 이제 책을 닫아야죠. 이 책의 끝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매정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딱 생각이 난 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점 찍고 감사합니다. 원점 찍고. 이거에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다 같이 고생했고 다 같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확진자가 뭐 점점 감소하고 나중에는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좀 간단하게 그래도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왔습니다. 짧고 굵게. 네. 저도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책이 쓰인다면 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 쓰인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담아서 한 문장을 생각을 해봤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은 많은 변화와 혼란, 점 찍고 이를 귀감으로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우리는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존댓말로. 네, 라피님은? 저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그 문장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넷플릭스의 Explain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다큐멘터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봤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되면 인간도 모든 재주를 쏟아 그 억제에 나선다. 인간은 방법을 안다. 우리는 더 대비해야 하며 지금껏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다. 라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끝 문장으로도 지금껏 인간을 이긴 바이러스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약간 이렇게. 울림이 있네요. 네, 이 다큐멘터리 추천합니다. 저는 아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랑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기록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문제는 결국은 방역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고 하더라도 이태원 사태나 시천지 사태처럼 결국 개인이 안 지키면은 소용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작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원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방역은 성공한다라는 느낌으로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라는 내용으로 책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그냥 다 같이 써가지고 그 책 마지막 뒷표지에 감동 폭발. 네, 방역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지금껏 이긴 바이러스도 없다. 목카슴 여기. 네. 혹시 뭐 코로나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실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했잖아요. 고3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해서. 근데 솔직히 지금 약간 많이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인천 지역에서도 고3 학생들 중에 감염자가 몇 명 있었고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등교를 일시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다만 앞으로 이 여름방학 때까지 별로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조금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제가 제일 최근에 고3 얘기를 해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광장이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 운동하고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런 광장이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혼자 교복을 입고 이 시기에 교복을 입었으면 고3이잖아요. 혼자 교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막 땀을 흘리면서 뭔가 안쓰럽더라고요. 고3인데 지금 너무 상황이 답답하니까 뭔가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전 친구랑 같이 슬렁슬렁 걷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저 고3인가 봐 어떡해 불쌍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큰 시험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해봤네요. 네. 맞아요. 대책은 잘 모르겠지만 네. 저도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면 강의 안 하는 쪽?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지만은 진짜 힘드신 건 맞는 것 같아요. SNS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는 뭐 실험쥐냐, 뭐 대면 강의를 했다가 온라인 강의를 했다가 뭐 한 짓이냐 그렇게 올라온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고3 분들이 올리신 글들이 뭐 우리는 수능도 봐야 되는데 어쩌란 거냐, 너무 힘들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특히 소독 관련해서는 보건교사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원글 보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사들, 다른 그냥 일반 과목 교사들도 처음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겠구나. 대면 강의를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고3 친구들을 되게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수능을 볼까 했는데 또 제 주위 친구들의 반응을 공유를 해보자면 친구들은 되게 그냥 쿨하게 어차피 할 애들은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본인이 되게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면 뭐 집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 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강에 많이 의존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 말고 다른 인강 같은 것들. 그래서 또 좀 빈부격차로 인한 그쵸. 그런 차이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교육을 많이 받고 뭐 부모님의 지원이 탄탄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공교육에 의지하고 있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울하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봤는데 또 이게 재수생한테 유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기록부 내용이 재수생들은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3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또 이제 고등학교별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신경 써주는 게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3 화이팅. 뉴스 보니까 청소년들은 PC방 이용이 거의 금지됐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힘을 내시어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코로나19가 훗날 어떻게 기록될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오랜만에 다들 녹음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해방된 느낌. 해방된 느낌? 저는 다들 오랜만에 봐서 일단 얼굴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녹음도 할 때 사실 하기 전에 되게 떨렸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 잘 하고 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수다를 떠니까 힐링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셨군요. 네, 저도 오랜만에 녹음에 참여해서 너무 재밌었고 또 그동안 자주 못 뵀던 그 멤버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특히나 오늘 약간 우울한 얘기보다 좀 밝은 긍정적인 얘기를 음. 나눌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고3부터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 직장인, 취준생, 대학생 모두 각자 저마다의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적한 이야기보다 코로나19가 괜찮아질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로 채워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상반기가 삭제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앞으로 나아질까 하는 불안감도 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네, 지금까지 대본의 라피, DJ 모카, 패널의 슈슈. 꽁. 라피였습니다. 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경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